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11월도 벌써 이제 어느덧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인데요. 이번 이제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내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10대 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고, 20대에서는 이제 학교 가느라 이제 학교 취업 준비하는 날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30대에서 이제 취업에 난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취업 전선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30대 취준생의 눈물이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일단 나이대별로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왔던 이 친구들이 저도 이제 30대 이제 중반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전선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상당히 지금 힘든 이 취업난 속에서 저의 힘 하나로 이것을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편견 정도, 우리의 생각 정도를 좀 바꾸면서 좀 좋은 사회를 바꿔보는 것은 좀 어떨까 싶은 생각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 접할 수 있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부터 우리 하나부터 바꿔본다면 좋은 그런 이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봅니다. 자, 장이 개장한 지 약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어제 이제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4%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고, 독일도 2.4%, 프랑스도 2.7%, 네덜란드, 스웨덴 등등 유럽의 증시들이 다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에 비해서 강력한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최근에서 박스권 조정 구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는요,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 자, 그럼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로 뭘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어갈 때에서 추격 매수라면 그동안에서는 굉장히 당하셨을 겁니다. 절대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박스권 시장에서는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팔고 나게 되면 올라가고, 사게 되면 사자마자 이제 추격 매수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왜냐면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코스닥이 이제 단기 상승으로 이제 조만간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의 단기 상승으로 좀 돌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이제 박스권 시장에서는 저점에 샀을 때에서 10에서 15% 정도 올라가면 혹은 10에서 20% 정도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 상승으로 턴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20% 이상도 이제 수익률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박스권 고점을 높일 수 있는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찾아올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50선을 지지를 하고 675선을 돌파를 하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아침에서는 좀 매도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막판에서는 기관들도 순매수로 돌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로,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 한 4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프로그램도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연이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코스닥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크게 코스닥 쪽에서는 나빠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둘 중에 나눠서 어디가 더 좋냐라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피는 아직까지 조정 중이에요. 물론 선물지수 240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세를 나올 수 있는 흐름은 나오지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675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다시 쪽 빠졌네요. 674.85인데 75선을 돌파하게 되면 680쪽으로 갑니다. 80쪽으로 붙게 되면 그때에선 700선. 그러니까 코스닥의 700 고점 부분이죠. 박스권 고점 부분에 여기 닿는 부분까지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정도에 나오는 흐름이 이제 6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는데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오늘 이후서부터 7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코스닥들은 그동안에서 차별화 강세는 계속 지속되고요. 종목들 이제 매매 종목들 있죠. 코스닥의 매매,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잡히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하시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자, 첫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안내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이제 전화번호 이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보유하신 종목들,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요. 전화 상담 02-315, 3번, 다시 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무료 상담 무료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하단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투자는 저희는 이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셜텍. 자, 문자시네요. 자, 매도 될까요? 자, 시장 자체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뭐 유럽 시장 올라가고 막 다 그러고 있는데 아마 종목들이 지금 이제 힘을 못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걸로 좀 생각이 돼 봅니다. 자,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15,300원. 일단은 가격대가 여기서 사서 조금 밀려 있는 상태라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손실폭은 제가 보니까 한 14% 정도 되시는데, 자, 요거는 비중은 20% 정도시면은, 일단 크루셜텍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뭐 기업적으로 볼 거나 아니면은 뭐 지문인식, 그다음에 핀테크 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테마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지지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14% 정도 이제 손실 권역에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좀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줄 때, 일단 14,000원까지는 노멀하게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이고요. 다음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니까, 수급도 체결해서 바닥 부분에서 이제 저점 부분이라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 포인트들이 보이죠. 물론 한쪽에서 사주고 한쪽에서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이 팔기 때문에 강력한 탄력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 요거는 좀 보유하고 있다가 한 15,000원 부근, 그러니까 거의 매수 가격 근처인데 그 정도로 올라가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에서 17,000원 권역으로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15,000 부분을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흘러내릴 건지를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좀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 손절하시겠다라 그러면 12,000원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좀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12,000원 깨지면 이제 1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세가 오면서 또 다시 13,000원으로 들어줄 그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차트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밑으로 꺼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차트가 아니라 결국은 15,000원 이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차트의 힘은 아직까지 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려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주게 되면 15,000원 권역에서 다시 한번 문자라든지 전화를 한번 주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전 비중 매도해도 될까요? 자, 문자신데요. 자, 13,200원. 뭐 매수 가격이 굉장히 싸게 밑에서 박스권 권역에서 잘 잡으셨네요, 일단. 13,200원이시고 30%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을 실현을 이제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물론 더전 비전은 목표치를 줄 만큼 한 번은 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60에서 위에서 버티고 있고 아직도 시세는 나는 강하다라는 모습을 차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만원 이상 그리고 28,000원 그러니까 거의 28,000원, 21,000원 부분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다시 한 번 더 고점 시도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크게 줄일 필요는 없고요. 전략을 말씀드리면 60에서 이탈하는 그러니까 25,000원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25,000원이 깨지면요 15% 절반을 이익 실현하고 일단 나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15% 비중은 다시 19,500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나머지 물량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에서는 전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000원이라든지 28,000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털질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외국인 기관들 투신, 연기금뿐만 아니라 계속 강력하게 산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시세를 강력하게 위로 한 번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 자리가 깨지면 절반 이익 실현 그리고 밑에 있는 또 하단 자리가 깨지면 나머지 물량도 이익 실현하면서 가져가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도 강하고 수급도 양호하고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차트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자, 흥하해운 이제 매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00원. 그쵸. 아마 해운주들은 개인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렵게 개인들을 이제 눈물을 뺐던 종목들인데, 최근에서도 이제 한번 강하게 들어줬다가 이 해운주 쪽은 이제 흥하해운 말고도 다른 쪽들이 있었죠. 뭐 STX 그룹 쪽에서도 많이 그런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일단 2,700원이시면 이때 사셔가지고 지금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2,700원대에서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자, 추세선 이렇게 그을 때 3,000원 이탈됐을 때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했던 부분들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3,000원 여기 리스크 부분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혹은 이익 실하고 빠져나간 부분에서 못 줄였다면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때 3,500원 줄일 수 있는 자리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에 샀을 때에서는 그게 대응이 가능했지만, 만약에 2,700원이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샀을 때에서 특히 이 자리에 샀다가 지금 물린 경우라면 얘기는 좀 틀려집니다. 이렇게 60일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고 60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종목들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하락 추세대를 만들고 있는 이 차트에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샀다가 수익 날 때 팔지 못하면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세라 그러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특징을 추세라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샀을 때에서 먹었을 때에서 못 팔면 또 저점이 깨지고 먹었을 때도 못 팔면 또 저점이 깨지는 그런 추세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고 이 하락 추세대의 하단 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다시 반등세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반등을 줄 때는요, 아마도 지금 반등을 주게 되면 2,25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강하게 많이 준다 그러면 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등 주면 2,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것도 상당히 좀 고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등 줬다 또 깨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때에서는 자, 뭐 다른 차트에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왼쪽에 보면 여기 60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들이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올라타고 있는 이런 강한 차트들을 차라리 사시는 게 나으세요. 이렇게 강할 때에서 사는 게 오히려 물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게 나은데,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종목들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반등 줄 때 못 파니까 계속 깨지는 겁니다. 저점이 깨지면서. 자, 그래서 흥하해운은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2,2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질문을 주세요. 2,200원 정도 올라왔을 때에서 추세가 도는 것 같다. 힘의 방향이 위쪽 방향에 실리는 것 같다. 그럼 그때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손절은 늦었고 지금은 손절 자리는 아닙니다. 더 빠지더라도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시간은 만약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간다 그러면 1,200원을 빠지는 일이 있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신다 그러면 다시 2,5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 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아직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반등 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문자신데요. 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좋은 종목이 나왔네요. 네. 자, 어제도 참 장이 좋았던 것 같은데 다들 물려있는 종목들 질문하시고 안 좋은 종목들로 질문하시길래 저도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헬스케어 관련주 쪽하고 제약바이오들은 삼성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삼성에서는요, 정부 정책 수혜주보다도 저는 삼성에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걸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주나 이런 쪽들은 핫 이슈가 뜬 다음에서 나중에서 이제 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삼성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서도 삼성정밀화학 부분, 그러니까 화학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바이오, 금융, IT 쪽에 육성을 하겠다. 그쪽을 집중을 하겠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그쪽은 밥벌이라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그쪽에 엮여서 최근에는 움직임이 강상하게 나왔고, 거기가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뭐 고령화사에 맞춰서 혹은 뭐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명히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보면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듬성 매집의 흔적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이 종목은 또한 자, 아까 차트 이제 61선이 꺾여 있는 것과 틀리게 61선이 상향하고 있고 조정을 충분히 받아주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힘의 방향도 지금 상승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차트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수급이 약간 꼬이긴 했지만 누적적으로 이제 좀 더 기간적으로 좀 늘려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좋은 종목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신데 지금 만원대 부근에서는 일단 단기 저항 자리에서 분차트로 보게 되니까 사자마자는 일단은 걸릴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 5분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지금 자리에서 요게 단기적으로 올라탔죠. 이렇게 N장으로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사자마자 물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매수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좋은 종목이 나와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목표치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1577-745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서한.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이게 회사가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네. 갑자기 실적이 뭐 3분기 때 그냥 확 깎아서 내려갖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갖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좀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해갖고 전화드려봤습니다. 일단 반등은 하실 수는 있는데요. 반등은 네. 할 수가 있어요. 반등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조금 높으신 부분들이 사실 네.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서한이라는 회사는 제가 이제 주챔에서도 한번 예전에서 요때에서 한번 상승 추세대에 있기 때문에 가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들은 이거 참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예전에서 이제 900원짜리가 막 3,000원짜리 올라가고 이 뒤로 보면요. 예. 더 쌌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 600원, 막 500원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긴 기간 동안 강력하게 이게 상승 추세대를 타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버님께서는 얼마에 사신 거냐? 2,800원에 사신 거예요. 260원에서 시작했던 종목인데 2,800원에 사신 겁니다. 예.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시죠? 맞아요. 그렇죠. 260원 했던 종목인데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서는 260원 했던 종목이 3,000원까지 올라갔으니 당연히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외국인들이 이 고점서부터 이제 아버님이 샀을 때쯤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이제 출혈을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빠진 건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저점 대비 10배 이상 가거나 물론 20배도 가기도 하지만 저점 대비 10배 이상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 주신 분도 마찬가지 실적 공시가 좋게 나왔을 때에서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좋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팔진 않는지 혹은 어떤 증권사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 뭐 A라는 증권사 C라는 증권사 이런 증권사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더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리포트를 좋게 내놓고 자기네들은 매도 물량을 출혈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팔기 위한 뉴스란 얘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A 증권사가 이 종목은 앞으로 100% 그러니까 이익이 더욱더 증대가 될 거고 더 좋아질 거다. 뭐 매출이 더 증대될 거다. 혹은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열심히 그날서부터 30만 주, 50만 주 매도가 나오면 걔네들은 그 뉴스를 호재로 내보내놓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판단 얘기예요. 마찬가지 지금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내보낸 거 보니까 아마 좋은 뉴스를 내보내놓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열심히 팔아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걱정은 이제 반등을 줄 때 그럼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러면 2,800원이시면 지금 손실폭을 보니까 대략 36%, 좀 작은 폭은 아니세요.
36% 되시는데, 일단은요, 요건 지금 저점 라인들이 여기에 이제 형성되고 있고, 2,250원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250원까지면요, 손실폭이 대략, 그래도, 근데 저점 대비는 20%인데, 이게 고점 대비 이제 빠진 폭을 봐야 되니까 2,800원에서 20% 정도 되시네요. 그러니까 22%까지는 이제 손실폭을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반등을 주게 되면. 그렇죠? 반등을 주게 됐을 때에서 비중 조절을 그때에서 조금 하시면서 요거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리딩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일단 저항으로 올라오게 되면요. 전화를 주세요. 이거는 이제 빠져나오려면 좀 작업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손이 좀 많이 가요.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20%권역 안에 있으면요. 지금 상승폭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제도가 30%죠. 예. 그렇죠? 그럼 10에서 20% 정도 내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은요. 얼마든지 매매를 하든 다른 좋은 종목 들어가서 깨졌던 부분들을 손실을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36%면 너무 많이 손실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20% 안쪽으로 올라올 때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리고 차라리 서한이 한번 더 빠지면 더 싸게 샀다가 다시 반등 줄 때 또 비중을 줄이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이렇게 단가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물량을 늘려가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빠질 때에서는 안 깨지, 그러니까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추가 매수 개념이 아닙니다. 반등 줄 때, 그러니까 20%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절반을 손절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서 또 절반, 다시 20% 반등을 주면은, 또 더 거기서 오히려 그러면 샀던 부분들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한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도중에서 이제 10%권역 안으로, 15에서 10%권역 안으로 서한이 손실폭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는 차라리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0에서 15%를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빠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지지권으로 내려왔으니까요. 네. 2,2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비스.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8,400,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8,450불에, 8,450원에 네. 15%입니다. 15%, 8,450원에 내 15%. 사는 가격이 올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단은, 네, 그건 말씀드릴게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그 가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개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팔면서 수급이 꼬이면서 많이 빠졌는데, 일단 저점 자리에서 지지하는 봉이 8월 24일 한번 나왔네요. 그렇죠? 강력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또 올라갔다 쭉 빠졌는데, 아직 조금 더 긴다 그러면 2주 정도, 3주 정도는 옆으로 기거나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8,500원 선으로는 들어줄 수 있는 모양새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가져가시다가 8,500원으로 들어주게 되면 이제 수익권이시죠, 그때는. 그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포테실라. 네, 몇 될까요? 이거 최근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게 122,200원이시네요. 매수 가격이. 122,500원. 네, 122,500원. 네. 자, 지금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아요. 예, 저번에 네. 팔지를 못해갖고요. 8월 달에. 네, 8월 달에. 네, 그래서요. 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쵸,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30% 정도 더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자, 최근에서, 자, 일단 추세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 종목도 서한과 마찬가지 저점 대비 10배 이상 갔던 종목이에요.
저점 대비 10배 이상 크게 갔던 종목이었고 12만 2,500원이시면 사실 이게 강력한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60에서는 타면서 올라갈 때에서는 수익 실현도 할 수 있었고 강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서 물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물린 거는 뭐 누구든지 압니다. 본인이 뭐 물렸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이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서 수급을 보니까 강력하게 외인들이 75만 주, 32만 주 강력하게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쵸?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그 부분을 개인들이 강력하게 그 물량을 받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물량이 무거워서 쉽사리 지금은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는 조금 보류하고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개인분들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 물량을 들어주면서 개인들이 빠져나가도록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수준입니다. 개인분들이 최근에서 100만 주 가까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 물량이 털리기 전까지 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저 수익을 절대 주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조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어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는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절머리 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을 괴롭힙니다. 개인들을 괴롭히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거나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개인들을 못 버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면은 못 버티세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쿵하고 빠져버리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익도 안 나오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면 거기서 쿵하고 빠져버리면 거기서 손절이 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력하게 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사시기보다는 좀 더 한번 추이를 살펴보신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셔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저점 자리가 84,000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 자리로서 쉽게 이렇게 깨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지루하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되는 흐름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뭐 급락의 위험은 더 이상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괜찮으시니까요. 좀 가져가시고 있다가 나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양봉이 발생이 되면서 거래가 실린 부분이 나오면 그때에서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예측적으로 좀 기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대략 만약에 이 가격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9만원 요 정도 내에서 한 3주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한 3주간 아마 9만원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으면 그때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추세의 힘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롯데쇼핑입니다. 네, 롯데쇼핑. 23만원이서 사셨네요. 네. 두 번 전지를 샀습니다. 아, 2번 손절하고 사셨다고요? 아니요, 한 번 사고 또 한 번 더 사고. 두 번 사셔가지고, 물타기 하셔가지고. 네. 일단 매수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근데 저 어떻게 해요? 받는 가격 오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보자마자 알겠는데 이건 옵니다. 옵니까? 네, 옵니다. 얼마 기다리면 됩니까? 뭐 조만간에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 가격 이상으로는. 조만간에요? 네, 조만간에. 일단. 샀는 데가 한 20일 됐는데. 사실 20일 되셨어요? 그래도 많이 좀 그래도 고생하셨었네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릴까요? 네네.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긴 추세로 봤을 때 차트가 바닥권에 놓여있는 종목이에요. 바닥권에. 자, 이렇게 바닥권에 놓여있던 종목이었고 지금 여기서부터 54만원부터 거의 몇 년 동안 2011년도서부터 거의 4년 동안 조정을 받았네요. 그렇죠? 조정을 쭉 받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쭉 받고 나서
이때에서 이제 악재가 한번 나왔었죠. 악재가 뭐가 나왔었냐면 너네들 일본 기업이냐라는 그 여론의 문매에 맞으면서 급락을 한번 합니다. 근데 오히려 급락했을 때가 바닥 타임이었고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뭐 그런 얘기들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척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리셨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서는요. 모든 이제 그 시끌시끌했던 모든 이슈들이 있죠. 그런 이슈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중바닥형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60일선도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점을 깨거나 그런 흐름보다는요, 25만원 쪽으로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25만원 권역에서 더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팔지 마시고요. 보유하세요. 네네. 비중도 30%신데, 혹시 현금 여력이 있으세요? 네네. 현금 여력이 있으세요? 네네. 몇 프로 정도 더 있으세요? 한 10%. 10% 정도?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이 롯데 쇼핑을 믿고 간다 하면요. 네네. 더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은 그 10% 매수하신 부분들은요. 25만원에서 10%만 정리하세요. 25만원까지 가면 대략 2만원이면 10%고, 그쵸? 네. 그쵸? 22,000원이면 10% 정도 되는데, 그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그 부분은 손절선을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 20만 3천, 그러니까 20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잡으시고 20만 원 안 깨지면 25만 원권역에서는 그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이익 실현, 나머지 30% 부분들은 차라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아시겠죠? 12월 달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12월 또 가기 전에 아마 수익권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아차 매도해야 될까요?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많이 고생하셨다가 이제 매수 가격 근처로 이제 올라오게 됐네요. 네. 네. 매수 가격이 64,500원이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한 2년 전에 네. 2013년 10월 달에 이거를 네.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 뒤로 계속 떨어지고 엊그저께는 또 6만 원 가까이 오더니 다시 또 지금 밀리고 있어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전략과 그다음에 종목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일단 매수 가격은 굉장히 지금 고점에서 예전에 샀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서 그 고점이 아니었는데 빠지다 보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64,000원 부분인데 아직 매수 가격이 오지 않았고.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추세상을 여기를 이제 추세를 벗겼습니다. 추세를 벗겼고요. 네. 빠진 폭에 이제 마디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고점 대비 저점을 그었을 때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율 목표치는 지금 왔습니다. 자율 네. 목표치가 57,500원이세요. 네. 네. 근데 중심 목표치가 62,800원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충분히 제가 봐도 갈 수는 있어 보여요. 62,800원 올라가면은 수익권으로 바뀌시죠? 네.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으시죠? 네. 당연히.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요. 무조건 한번 파세요. 예. 한번 파세요, 꼭. 그리고 예. 팔고 나서도요. 6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억울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보였기 때문에 좀 억울한 것도 같아요. 근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꼭 이 예. 부분은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본인이 예전에서 물렸다가 고점에서 물렸다가 생각이 되시면, 그 매수 가격이 네. 올라오게 됐을 때,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저점이 얼마예요? 4만원이죠? 네. 그죠? 4만원에서 62,000원 올라가고 수익권으로 바뀌게 되면, 네. 저점은 4만원이고 62,500원이면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점이 62,500원 저점이 아니다라 생각이 되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고 예.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올라와서 다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전에서 물려서 크게 물렸다가 고생하다가 수익권으로 바뀌게 되면 한번 네. 팔고 다시 아. 그래야 앞으로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2,500원에 오면은 그때 다시 매도를 하라고요? 그렇죠. 62,5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예.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단은 이게 예, 7만 원으로 빠져나왔다가 그쵸. 다시 또 이제 좀 그쵸. 빠지면 다시 그쵸. 사라고요?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해야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얼마 정도에 매수하면 좋아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지금 네. 정도도 이제 단기 저항권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52,5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62,800원, 62,5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추세상으로 그냥 쭉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최근에서도 어떤 분이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있었었는데,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9시에 팬입니다. 아, 네, 저녁 9시. 9시. 저는 10시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네. 시간을 잘못 착각하셨나봐요. 예? 아, 저녁 9시? 예, 저녁 아, 9시. 주식 챔피언. 네. 네. 자, 10시 방송도 팬이 되셔야 되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케미칼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그거 25,000원인데요. 네. 어떻게 지금 매도를 했다 다시 사야 하는가 잘 몰랐어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이제 승리하시는 건데 아직 이제 승리하기까지는 이제 약 1,200원 정도가 남았네요. 네. 그렇죠? 자, 네. 차트는요, 돌아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동안에서 굉장히 개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정말, 그쵸?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 많이 안 네. 갔던 차트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상승 추세대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상승하려는, 그리고 이 큰 박스권의 이 고점 부분도 이제 벗겨나가려는 그럼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서 어떤 분이 이 종목을 질문했을 때는요, 저는 이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분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익 실현을 하고 차라리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다른 정유 쪽으로 아직 안 움직인 쪽으로 차라리 교체를 해서 한번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케미칼이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케미칼이 25,000원이 아니라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이 3만원이면 25,000원 사셨으니까 수익으로 충분히 바뀌죠. 그쵸? 20% 수익이네, 오히려. 그쵸? 예. 3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왜 단기적으로 매도하라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실권역으로 있었다가 수익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하나케미칼이 올라가면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S-오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유합주도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25,000원이시고 지금 상황에서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이틀 동안 횡보하거나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더니 수급 부분이 꼬이질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죠? 자, 보이세요? 이거 TV 보이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예, 많이 사놨어요. 그쵸? 엄청나게 샀죠, 지금? 예. 그러면 이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글쎄, 돈가스 같은데, 그래도. 네, 안 빠지겠죠, 당연히. 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손실을 하려고 그 고점에서 물량을 다 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렇다면 하나케미칼은요, 간단하게 보유하세요. 겁먹지 말고 쭉 보유하시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25,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심에서 중심까지 열린 목표치만 보더라도 3만원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25,000원 이상 보니까요. 보유하세요. 예. 네,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매도하면 좋을까요? 일단 25,000원 오면은 전화를 주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예. 네. 저기 11월 16일 날요. 네. 264,500원에 네. 매수했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신세계는요, 매매 패턴주예요. 매매 패턴주고, 비중은 뭐 적당하신데, 매매 패턴주로 일단 요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 봤었던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안정적인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면세점부터 해서 이런 이슈들이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굉장히 차트가 싸납게 움직입니다. 무슨 개별주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개별주도 싸납게 움직이고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이나 되는데 불구하고 무슨 개별주처럼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3일 전, 4일 전에 만들어놨던 이 장대양봉이 거래 실렸던 요 모습. 요게 지금 기준이 돼서 이 중심폭 24만원, 24만 뭐 1,000원 정도를 중심 자리로 지지를 해놓고 지금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가격대를 보니까 26만 4천원이신데 혹시 요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갔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혹은 본인이 선수적인, 전업적인 선수 매매 패턴을 즐겨하기 때문에 매매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슈 보고 좋아서 그냥. 아니, 면세점 네. 그 영업을 잘 할 것 같아서. 아, 잘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슈를 보고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렇죠. 이슈를 보고. 예. 자, 이슈를 보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슈에 맞춰서 공략을 하기에는 개인분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깨드릴게요. 정말 그 중요한 이슈라든지 정말 그게 그 호재라 그러죠. 알짜배기 뉴스 혹은 그런 호재들은요. 대주주와 그 회사 사장, 대표이사죠. 딱 두 사람만 알고 있어야 정말 알짜배기 뉴스예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고 너가 알고 있으면 이미 벌써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맞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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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숨겨져 있는 이슈들이 있어야 오히려 그게 더 알짜배기 뉴스인데 이미 그 뉴스들은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상승에 대한 힘이 아직 남아있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러니까 단기 N자를 줘서 그렇지 요 부분에서 아직 중심 부분 그러니까 24만 3천 원 혹은 24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요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 이상으로 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28만 3천 원에서 29만 원 사이에 올라갔을 때 이거는 매매 패턴이기 잘 들으셔야 돼요. 28만 원서부터 29만 원 사이에 올라갔을 때에서 강력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줘야지만 보유가 되세요. 예. 거래량은요 대략 최소 못해도 50만 주 이상이 실려야 됩니다. 네. 50만 주에서 100만 주 이상 실리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최소 50만 주고 100만 주 이상 실리면서 돌파하지 않으면 이거는 돌파가 어렵고 다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그때 가서 얘기고요. 만약에 그 정도 28만 이상을 오게 되면 전화를 빨리 주시고 리스크는 항상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패턴주들은 리스크가 항상 중요한데 24만 원이 깨지면 일단 비중을 20%신데 5%로 줄이세요. 10% 정도 줄이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5%로 줄이세요. 그리고 23만 원이 깨지면 무조건 절반은 줄이셔야 됩니다. 아, 줄이라고요? 그렇죠. 23만 원이 깨지면 이 차트를 만들어놨던 애들이 안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야. 23만 원이 깨지면. 네. 23만 원이 깨지면 이 차트 23만 원이 깨지면 안 되고요. 22만 원이 깨지면 그때 이제 난리 납니다. 22만 원이 깨지게 매도하고 나와버리면 어떨까요? 네? 지금 매도하고 나와버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매매 패턴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겁이 나시죠. 예. 네. 자, 그러면요. 좀 단기적으로 그러면 대응을 시켜드려 볼게요. 그러면 겁이 나시면은 일단 25만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죠? 그러니까 25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다가 27만 원 쪽으로 붙게 되면은 수익이 나시죠. 그렇죠? 그 27만 원 올라갔을 때에서 이익 실하고 빠져나오세요. 대신에 급등하면서 29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대신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방법도 있고 교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매 패턴이에요. 이거는 초보자 패턴이 아니라 매매형 패턴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분들한테 맞는 패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매수해도 될까요? 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해서 질문하셨죠? 매수? 현대백화점이 고점에서 되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지금 요새 겨울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래서, 네. 한 2,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좀 살 때가 됐나? 그냥, 그래서 일단 전문가 의견 네. 물어보고, 접근할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이제 선물 시즌도 되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초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선물을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명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뭐 이런 명절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슈는 불거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신다 그러면 상당히 잘 생각하시고 잘 보신 게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보신 게 맞으신데 일단은 지금 수급을 보니까 개인분들이 최근에서 먼저 미리 좀 들어왔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무거운 모습이고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셔갖고는 재미가 없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거나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좀 두고 보시고 있다 그때에서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가격은 지금 정할 수는 없는. 가격은 만약에 이제 저점 부분을 잡는다 그러면요. 네. 일단 한 11만 원? 네. 한 11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약 10% 정도가 내려가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전화 안 드리고 그냥 사도 될까요? 아니, 전화를 주셔야죠, 그래도. 예. 네, 왜냐면 11만 원 왔을 때에서 이게 움직일 게 임박한지 아니면 임박하지 않은지를 좀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오히려 차라리 지금 당장 이거를 사기보다는 아까 전에 롯데쇼핑 말씀드렸죠? 네. 차라리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차라리 롯데쇼핑으로 먼저 여기 들어가서 20만 원 깨지면 손절을 하고 안 깨지면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권역에서 팔겠다라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먼저 여기서 한번 놀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갑질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오늘의 갑질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자, 녹십자. 자,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녹십자 쪽인데요. 자, 이제 주체에서는 제가 녹십자 셀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자, 녹십자 셀을 가져왔었던 이유는 이제 주체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녹십자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부분들도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이쪽은 이제 의약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죠. 뭐 전문 의약품부터 해서 일반 의약품까지 뭐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 녹십자를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뭐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 이제 에이즈 진단 시약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죠. 그리고 독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치료약을 내놓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겨울철 아닙니까? 지금 제 주변에서 저도 이제 감기가 이제 살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이제 감기 든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있었던 그런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약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없다라는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아마 제약주들이 이번 겨울에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밑에서 움직이는 녹십자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셀도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자회사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녹십자 이제 세포 배양 기술, 독감 백신 임상 3상의 승인의 막바지 이제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매수 가격은요 아까 전에 이제 아침에서는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할 때는 매수 가격이 들어왔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갔네요. 19만 원입니다. 19만 2천 원입니다. 19만 원 2천 원이고 장중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시면 더 좋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원. 자 시가총액이요 얘는 좀 무겁습니다. 2조 2천억이에요. 시가총액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이 큰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도 사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포트를 끌어갈 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도 됩니다. 60에서는 일단 한번 뚫어놓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주처럼 뭐 20, 30% 갑자기 급등한 종목은 아니지만 천천히 보신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뭐 22만 원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아직 제약바이오 죽은 거 아닙니다. 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여러분 보셔야 되고 또 다시 제약바이오도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녹십자셀이 아니죠. 녹십자 잘 보시고요.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지금 오후 3시까지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지금 무료 방송 채널 이미 열어놨습니다. 아마 이 방송 끝난 다음에서 제가 11시부터 다시 방송을 이어서 갈 텐데요.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도 다시 AS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그동안에서 이제 방송 중에서 드렸던 뭐 AP스템부터 해서 뭐 SFA, 뭐 파트론도 있었죠. 오늘 흐름들 파트론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21일, 22일 날 토요일 대구 부산에서 김소연 멘토와 함께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로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공지가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해외 시장은 다 급등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망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죽는 시장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서부터 코스닥 시장 잘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강세의 흐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오늘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서 잘 접근하시고요. 내일 아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상전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